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오늘은 한 명의 여성이자 한 명의 탈북자이자 북한 응원단 출신으로서 살아온 김승아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승아 씨는 평양을 떠나 이곳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건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리고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마주한 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승아 씨의 사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쪽에서 자취하며 근처 작은 네일샵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김승아입니다. 북에서는 나름 대표 응원단 출신으로 꽤나 인정받는 삶을 살았죠. 이런 제가 결국에는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말고도 과거에 응원단 윗동지들도 많이 탈북을 했었는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응원단 특성상 한국에 방문해 본 동지들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북에서는 응원단 단원 여럿이 탈북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체제 유지가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요즘에는 응원단 선발 기준도 더 높아지고 감시도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신변 보호 차원에서 너무 자세한 개인정보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만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91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형적인 충성분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도당 간부의 부인으로 늘 깍듯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요. 어릴 때부터 장군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워낙 주변의 감시도 심했고 저희 부모님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할 정도로 김씨 일가 체제에 충성을 다했죠. 그렇다 보니 저도 저절로 어려서부터 마치 역할극하듯 연기를 하며 컸던 것 같아요. 가족이고 부모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아이를 낳아야 하니 낳았고 키워야 하니 키우는 존재처럼 느꼈죠. 저는 이런 환경이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느꼈거든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어여쁜 어머니의 외모를 닮아 얼굴 하나만큼은 동네에서 제일 갈 정도로 예뻤어요. 주변 어른들은 늘 저를 보며 승아는 커서 기쁨 좋아하겠구만 기래라며 칭찬을 늘여놨죠. 지금 생각하면 그 말들은 전혀 칭찬이 아닌 것쯤은 알지만 당시에는 그보다 기쁜 말이 없었어요. 늘 장군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고 학교에서 매일같이 세뇌를 시켜서 그랬던 것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이렇게 외우곤 했어요. 오늘도 장군님 덕에 따뜻한 집에서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으며 바보같이 속은 것이죠. 하지만 겨울이 되면 방 안에 김이 서리고 학교에선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손이 얼어붙었죠.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바람보다 더 추운 건 속으로 느끼는 의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리 감사한가. 한편으로는 저보다 더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지들도 있었기에 감사할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기억에 남는 동무 중에 민정이라는 동무가 있었는데 민정이는 제가 따뜻한 집에서 잤다는 감사가 부러웠다고 했거든요. 민정이는 되려 본인의 집안이 장군님의 혁명적인 역사에 하나도 도움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우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장군님에게 충성하겠다며 매일같이 찬양하며 하루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바랐어요. 당시 민정이를 돕기에는 저희 집안도 그다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속으로 그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히 살아가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특별한 선발이 있었습니다. 시험도 성적도 필요 없었고 오직 외모만으로 뽑는 자리였죠. 그게 바로 평양 미녀 응원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어떤 부문에서 특별한 재능이라곤 하나도 없었기에 걱정이 많았어요. 늘 무언가를 기대하며 장군님에게 증명이라도 하고 싶어서 안달난 부모님의 기대에는 전혀 부응할 수 없었죠. 성적표를 들고 집에 온 날에는 아버지가 크게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탓하며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죽여 울며 재능 없는 저를 한심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응원단 선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지막 기회다 싶을 정도로 들떠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얼굴 하나만큼은 학교에서 제일 간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선발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두가 하나같이 저를 보며 승아가 되겠네. 승아한테 잘 보여야겠네 라며 저를 동경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어린 저에게 그런 대우는 처음이기도 했고 특별한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기분에 너무 좋았어요. 선발단 단원들이 저희 반에 들어왔을 때 선생님은 모두들 일렬로 서게 했으며 저도 그중 한 자리에 서서 단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훑더니 저를 보고는 멈춰서서 선생님께 속삭이더군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내래 뽑힌 게 분명해 왠지 모를 자신감에 들떴던 것이죠. 역시나 저는 그 선발에 뽑혔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절대 차려주지 않던 밥을 그날 하루만큼은 따끈따끈한 쌀밥을 차려주셨어요. 아버지도 처음으로 저에게 기쁘게 웃으시며 장군님에게 잘 보여 집안을 더 일으켜보자며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에 처음 느껴보는 관심에 기쁜 마음으로 합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새벽 6시 기상 단체 체조, 미소 연습, 자세 훈련을 반복해야 했어요. 모두가 하나처럼 흐트러짐 없이 칼 군무를 하기 위해 옷깃에 바늘을 꽂아가며 연습을 했죠.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소리, 음정 하나 실수하면 밤새가며 연습을 시키던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웃는 것도 훈련이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 특히 응원 중 미소의 정도는 모두가 같은 미소를 지어야 했기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입술을 다문 미소도 예쁘게 웃는 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리고 눈빛은 따뜻하게. 자본주의자들 앞에서 민족의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기래. 라며 단장 동무는 비장하게 저희를 교육했습니다. 매일 이런 훈련에 넋이 나갈 새도 없었어요. 식사할 때 숟가락 소리 내면 안 되고 말투도 다듬어야 했어요. 심지어 침대 위에 허락 없이 앉으면 벌점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모든 것을 통제받으며 매일을 버텨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북한의 얼굴이었고 모든 순간이 연기이자 통제의 연속이었지요. 자칫 단장 동무의 눈밖에 났다가는 그날부로 바로 합숙소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단원들이 단장의 눈에 들기 위해 혈안이었어요. 그 중에 리화는 특히나 단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열심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는 단장에게 가서 안마를 해주기도 했고 입에 바른 칭찬을 해대며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리화를 보며 괜히 승부욕을 느끼기도 했고 단장에게 잘 보여야 할 것 같은 압박감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아부란 아부는 다 떨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리화만큼은 안 됐던 건지 리화는 실력도 부족했지만 총애 받았고 제일 먼저 응원단 정식 단원으로 승급했거든요. 그 후로 저도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단장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번에 정식 단원이 되면 공화국을 대표해 남한에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매일을 죽도록 노력한 결과 저는 정식 응원단으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항공기에 타볼 수도 있는 것이 너무나 고대되고 무엇보다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남한 것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흥분해 있었어요. 그동안의 세뇌를 통해 남한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인지 배웠기에 저는 공화국의 얼굴로서 기세등등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저는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히 통제당했습니다. 그 이유도 남한에 도착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응원단 동지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한국에 도착해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향기부터가 달랐어요. 이게 자유의 공기인가 싶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 1층 화장실이었어요. 도착해서 저희는 잠시 용모를 단장하고 볼일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그때 저는 다른 동무들과 보위부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는 모두 숙녀였기에 화장실 안까지는 대동할 수 없었기에 어찌 보면 유일하게 저희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던 순간이었죠. 화장실 문을 열자 안은 환하고 조용했습니다. 거울은 깨끗했고 세면대에선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어요. 같이 간 동무는 저에게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남한은 화장실이 우리 합숙소보다 크고 좋네라더군요. 저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그저 당황했어요. 거품 비누가 자동으로 나왔고 핸드드라이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휴지가 넉넉하게 걸려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이 꺾여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 한쪽 구석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북한에선 화장실에 휴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공동변소는 구덩이 형태고 휴지 대신 신문지나 나뭇잎, 옥수수 껍질을 써요. 손도 제대로 못 씻고 냄새는 지독하고 물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여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착한 화장실에서조차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동안 내가 전부 속고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안 겁니다. 모두가 당황해하며 저와 같이 어떤 동무는 흐느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나 욕하고 비판하던 이곳 한국에 와서 처음 사람 대접을 받아봤으니 말이죠. 저희와 함께 온 단장은 아수라장이던 이곳 화장실에서 급히 정신을 차리곤 재빨리 단원들을 정비했어요. 이곳에서 있던 일은 보위부에 알리지 않을 테니 모두 정신 차리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걸 알면 분명 공화국에 돌아가서 교화소 행위였으니 다들 무서웠을 겁니다. 단장은 저희에게 모두 속고 있는 길에 나만이 이렇게 잘 살 리가 없다우.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이곳을 이렇게 반짝 꾸며놓은 게 분명해. 다들 쪽팔리게 놀란티 내지 말라우.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 보위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단장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 후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것인지 저희는 모든 시야와 진실을 차단당해야 했습니다. 버스 창문은 모두 가려졌고 하루 2번밖에 외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위부 감시원이 함께했고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경기장에 나갔을 때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웃어주었어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보위원이 제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웃지 마. 손도 흔들지 마. 그날 밤 숙소에서 몰래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곤 속으로 아주 작은 불씨가 생겼어요. 탈북을 해야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죠. 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는 평양체육성에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엔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는 도청되고 집 근처엔 항상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서성였죠. 응원단 출신은 일종의 위험인물로 분류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으로 도망갔다던 응원단 동지가 USB 하나를 몰래 보내왔어요. 안에는 한국 예능, 거리 풍경, 일상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서울거리에 서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아이도 어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겁이 없다는 게 그렇게 부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에 다녀온 후로 줄곧 공화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기도 했고 감시가 심해서 발목이 묶여 있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숨 쉬는 게 두렵지 않은 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걸고서라도 탈북을 해야겠다 싶었죠.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을 지나 1년 가까이 숨어 다녔어요. 그러다 드디어 2017년 겨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바람이 너무 따뜻했어요. 전에 왔을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기에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곧바로 전에는 가보고 싶어도 못 가봤던 곳들을 들렀는데 그중 하나가 푸드코트였어요. 너무 많은 음식을 팔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브로커분의 도움으로 순두부찌개를 맛볼 수 있었는데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생생해요. 밥은 너무나 따뜻했고 그리 귀하다는 김치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찌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안에는 조개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귀한 두부랑 조개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도 되나 싶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먹으며 한국에 살아서 도착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손톱도 해드리고 간혹 제 이야기를 꺼낼 때도 있습니다. 놀라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분들도 계세요. 하루가 평범하게 흘러갈 때마다 가끔 떠올라요. 그날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눈물 흘리던 제 모습이요. 화려한 꽃처녀 응원단이었지만 그건 껍데기였어요.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저 자신으로 웃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벽을 넘어 자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저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